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촉촉한 정도가 아니라 제법 붓습니다. 요 며칠 더위를 식혀줄 것 같아 반갑기는 한데 비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 듭니다. 장마철 최대 적은 방심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6월 26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이종수 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굴 보면 또 금방 아실 거예요. 한동안 자취를 감추면서 어디로 갔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종수 씨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3월에 이 사기 혐의를 받은 이종수 씨가요. 이제 그 소속사 측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적을 계속 감춰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종수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지 목격자가 이종수 씨가 그 캘리포니아주 가디너 지역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이 프로모션 팀의 홍보팀으로 호스트로 근무 중이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그가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이 그 프로모션 팀의 호스트는요, 이 카지노 손님의 각종 크고 작은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서 손님이 돈을 땄을 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에 따라서 연예인 혹은 헬스 트레이너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전문적 용어도 나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미국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는 혹시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카지노 프로모션 팀이라는 게 손님이 혹시 돈을 따면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카지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손님들의 기분이잖아요. 네. 근데 손님들이 기분이 좋으면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돈을 좀 따고 있으면 옆에서 좀 이렇게 브라보 하면서 환영도 좀 해주고. 환호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좀 맞춰주는 역할이라고 해야죠. 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이종수 씨가 거기서 뭔가 무슨 카지노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손님들 주변에서 본인을 연예인이다, 네.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다라고 소개를 네. 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인다고 하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었고, 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네.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좋은 차도 굴리고 네.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 김복준 위원님, 지금 물론 현지에서 아마 이 이종수 씨 모습을 본 분이 언론에 쭉 얘기를 전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미국에서 저스틴이라는 이름, 이종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대요. 그러면 미국 영주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종수 씨가? 애초부터 이분은 영주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하, 네. 일단은 이종수라는 이름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 이종수였던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 이제 원래 그 미국의 영주권 딸 때 이름 그 저스틴으로 돌아간 걸로 보이고요. 네네. 당연히 또 거기에서는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이 막 설명하셨는데 오는 손님들한테 호스트 역할 막 친절하게 해주고 네네. 기도 돋아주고 이러는 거라면 거기 자체 내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그 게임장에서의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제가 듣기로는 롤링업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롤링업자 같은 그게 경우는 뭘까요, 롤링업자? 뭐냐면 어떤 경우는 불법성의 형태를 좀 띠기는 하거든요. 네. 손님을 유치해서 가능하면 게임을 붙이고 돈을 잃도록 유도하고 네. 따라고 얘기하겠지만 잃게 돼 있어요. 이 도박장은. 네. 그러면 손님이 잃은 돈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그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수수료.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조폭들이 하는 그 전기빵 비슷한 형태. 네. 이런 거하고도 이제 비유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 아닌지 이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 허 소장님, 사실 네. 이종수 씨의 모습이 이 근황이 미국에서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미국에서 포착된 게
이 되게 관심을 끈 이유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 즉 소송을 당한 이후에 종적을 감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 생활은 어떡할까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을 가지고 저 현지에서 집을 얻어서 친구들하고 아주 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고가의 차도 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연애를 할 때도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저희가 기억을 안 하게 되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이제 네. 잊혀졌을 거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대부분은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노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잘 알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현지에 일하는 분들, 특히 여긴 자본주의 국가로서 돈을 버는 데는 아무래도 되게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종수 씨가 기존 연예인 활동을 했었던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팁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아하.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그 이종수 씨가 현지에서 물론 또 요즘은 이 매체가 다 발달돼 있어서 미국에서도 교민분들이 한국 방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접하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종수 씨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이후에 이제 잠적했고 행방이 묘연하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포착됐는데 대체 뭐 때문에 피소를 당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뉴스가 나왔던 건 지난 3월입니다. 이게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보기로 하고 네. 80만 원을 받았는데 아. 문제는 결혼식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결혼식 사회를 볼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 어허. 이제 이 사회를 의뢰했던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사회를 안 볼 생각으로 내가 사회 봐줄게 하고 돈을 받아서 사라진 거면 이건 전형적인 사기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종수 씨가 안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아.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이제 소속사와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네. 이 사기 사건은 고소가 취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됐나 했는데 또 다른 지인 한 분이 네. 내가 이종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 3천만 원을 안 갚고 잠적했다. 네. 그리고 또 차용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관련해서 뭐 이종수 씨 소속사는 뭐 내가 돈 한 푼 안 갚고 그냥 다 떼어먹은 사람처럼 보도했다고 하는데 네. 뭐 다 갚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걸 보면 네. 전체적으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얘기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여자 친구의 빚을 갚아주는데 썼고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종수 씨가 불법 도박장에 사람을 데려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잃으면 10원에서 20원의 수수료를 받는 롤링업자. 그 롤링업자 역할도 했었다라고 네. 해서 지금 이종수를 찾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만 좀 짚고 가야죠. 물론 지금 이종수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시는 남성의 얘기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수 씨도 사실 미국에 있는 게 포착은 됐습니다만 사실 이종수 씨의 직접적 얘기를 들은 인터뷰 기사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착된 것도 미국 카지노에서 일한다더라라는 그 목격담을 토대로 지금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종수 씨가 실제 어떤 심경이고 그리고 자신이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치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종수 씨가 이 현지에서는 연예인 또는 그 손님에 따라 응대를 이렇게 하는데 나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했어요. 또는 여기서 헬스 트레이너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손님에게 응대를 하는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도 목격담을 토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김복준 의원님 예. 이제 이종수 씨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좋은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옮겨가서 생활 터전을 옮겨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나마 박수 쳐주고 할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에 일단 거론됐다가 미국에서 이 모습이 포착되니까 조금은 곱지 않은 시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두 건이네요. 한 건은 예식장에서 사회를 봐준다고 하고 돈을 받고 안 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됐는데 네. 일단은 이종수 씨가 이 경찰 이 수사 당국에 와서 직접적인 수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단지 이 대리인을 통해서 소속사나 가족들을 통해서 합의로 이제 이른바 땡쳤다고 하는 건데 아, 네. 사실은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네. 연예인으로 와서 대중들의 어떤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의 태도는 네. 아니에요. 그 부분도.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러는 게 민사관계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갚는다. 그렇지만 그걸 갚지 않고 미국으로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거는 갚을 의사가 지불 의사가 없다고 네. 봐가지고 아하. 사기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마저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철저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그러시죠.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일단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본인이 동거하는 뭐 술집에서 일한다는 그 여자의 아가씨한테 빚을 줬다는 갚아줬다. 거네요. 이건 전형적인 용도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제가 네. 예를 들어서 김복주 교수한테 돈을 빌려드릴 때 김복주 교수님이 나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빌려줘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일을 했어요. 아. 그것도 사기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이거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종수 씨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어디다 돈을 썼다는 나오지 않고 뭐 1,000만 원, 1,300만 원 정도는 조금 갚았다, 갚았다. 조금 갚았다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뭐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종수 씨의 소속사는요, 되게 인연이 오래됐대요. 한 10몇 년 된 소속사인데 지금은 호련히 미국으로 간 상황이라서 소속사와의 관계도 지금 끊어진 상황이라서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전 소속사 입장에서도 다소 황당해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소속사 입장에서 좀 난감해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앞서 백승문 변호사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어떠한 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 좋은데 다만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은 언젠가는 명확히 밝힐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한때 대한민국 땅에서 공인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공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3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도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강진 실종 여고생 결국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24일 그 강진군 도안면 지성리 매봉산 그 중턱에서 이제 한 사체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제 어제 DNA 분석 결과 여고생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한 상황인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모든 정황 증거가 저 아빠 친구라는 자살한 아빠 친구라는 그 사람을 가리키곤 있었지만 딱 떨어지는 내용이 나온 건 없었는데 아하. 어제 이제 그 용의자의 트렁크 안에 있던 낫에서 어허. 낫에 보면 이 손잡이가 있고 이게 날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손잡이 부분에서 그리고 나레드 일부에서 이 피해 여고생의 DNA가 검출이 됐다는 게 확인이 돼서요. 어허.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이 용의자와 그리고 이 피해 여고생과의 연관관계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아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신이 발견돼서 어제까지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실종된 여고생과 일치하는지를 감식한다고 했는데 감식 결과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실종됐던 여고생과 DNA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진군 도안면 매봉산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실종된 여학생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국가의수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부검 소견에서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며 골절 등 외상이나 훼손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계속해서 정밀 감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CCTV를 보면 그 낫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낫에서 지금 실종된 여학생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러면 낫의 손잡이 부분과 날 일부에서 네. 지금 여고생의 DNA가 이 추출이 됐다는데 그러면 이게 혈흔인가요? 어떤 아닙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DNA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혈흔으로들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DNA라는 거 흔적이라는 거는 꼭 혈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리는 땀 같은 사람이 흘리는 분비물 같은 것도 DNA 유전자 아하,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이 낫 같은 경우는 이제 낫의 날하고 아마 손잡이 부분에서 저 여고생의 아마 이 땀 같아요. 네, 분비물 땀이 네. 이제 아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몇 가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어. 한 두 가지 정도. 뭘까요? 그렇다면 이 여고생이 용의자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아하. 저 용의자에서 사건을요? 피의자로 네네. 전환했으니까요. 네. 피의자가 요구했던 피의자가 제공한다고 했던 아르바이트가 네. 그 알바가 혹시 이 야산에 올라가서 낫으로 뭐를 열매라든지 약초를 채취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여고생이 그 열매를 채취하는 낫을 들고 했기 때문에 낫에서 여고생의 어떤 DNA가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여고생의 이 머리 부위에 머리털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그리고 일부 잘리는 적이 있다 해가지고 혹시 그 피의자가 네. 이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머리카락을 일부러 잘라서 훼손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뒤늦게 발견되면 거의 백구라 상태에서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때 머리털마저 없으면 이건 거의 오리무중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낫으로 머리를 잘라서 낫에 여고생의 DNA가 묻은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추정을 하는데 네. 저는 두 번째보다는 전자가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피의자, 즉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은 이 여고생 아빠의 친구란 남성의 차의 트렁크에서 낫이 발견됐는데 그 낫에 숨진 여고생의 DNA, 땀 같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DNA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이 여고생과 그리고 피의자는 왜 그 산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고생은 이 피의자를 자발적으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첫 번째. 아하.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산에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거기까지 옮기는 건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잠깐 그랬었죠. 나왔었는데 네. 애시당초 이거는 공범이 있을 만한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왜요? 이 피의자의 지금까지의 주도면밀한 과정을 보면 네. 변수를 만들 그런 상황은 별로 아니었던 것 같고 아하.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이 산에 이제 기자가 네. 한번 시연을 해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 여고생의 몸무게가 대략 70kg 정도가 되고 그렇죠. 네. 이 지금 피의자의 몸무게가 68kg입니다. 네. 근데 이 기자가 이 여고생 몸무게 3분의 1 정도 되는 마대자를 들고 네. 5분도 못 올라갔습니다. 5분도. 그러니까 거기가 산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이게 비자발적으로 살해한 이후에 올라가기에는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곳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에게 네. 좀 위험한 아르바이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무언가 산 속에서 낫을 이용해서 뭔가를 채취를 하든지. 아하.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낫에서 DNA가 나왔다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고 낫으로 이런 뭐 살해를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난 날에서는 뭐 혈흔이나 이런 거 전혀 나오지도 않고 네. 어제 또 사체에서도 외상이나 이런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낫은 이 여고생이 무언가를 채취하는 데 사용됐을 아하. 가능성이 높아서 네. 결국 이 여고생을 유인했던 그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아하. 이 산과 관련돼 있고 네. 이 낫하고도 관련돼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자발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경험식에 좀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직까지 경찰도 추정의 이 근거를 두고 이 수사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그렇다면 네. 자발적으로 즉 여고생과 피의자가 일단 자발적으로 걸어서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할 때 네. 그러면 대체 그 정상 부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여고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을까요? 일견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성범죄 시도죠. 하하. 성범죄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살해의 직접적인 이 피의자로 전환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직전의 일련의 행위를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학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주일 되는 날 집 앞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떳떳하다면 집 앞에 가서 데우고 나와야죠. 왜 600m 저 여고생의 집 600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고생이 오도록 합니까? 그거 자체도 숨기려고 한 거고요. 아하.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부터 이미 그 블랙박스는 차 꺼놨죠. 아하. 본인의 휴대폰은 집에 놔두고 갔죠. 네. 뭐 이런 일련의 행위를 본다면 계획범이거든요. 네. 그 계획범은 아르바이트를 위장해서 이 여학생을 유인하고 네. 유인했다면 산에서 이 여학생한테 돈을 뺏겠습니까? 뭐 다른 어떤 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좀 불행하게도 뭐 네. 추정되는 거는 성범죄 시도라고밖에 네. 안 보여지고요. 네. 지나치게 한가하거나 여학생이 도주하는 걸 쫓아갔을 개연성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백 변호사님 좀 설명한 걸 제가 경험에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체를 업고 내려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160cm에 70kg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피의자는 오히려 2kg가 적어요. 네. 68kg예요. 네. 이 사람이 여학생을 경사가 70도가 넘는 야산을 300m 정도를 간다고 그러면 야산 300m는 평지 1km보다 넘거든요. 그걸 간다면 사체는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원래 몸무게. 아하.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네. 이거는 혼자서 업고 산등성으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공범 여부를 또 따지더라고요. 네. 두 명이 그럼 들 것을 들고 가자고 치자. 아하. 공범이 있어서. 네. 그것도요. 이 사람이 그 마을 도안면에서 머무른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두 명이서 들고 옮겼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거 한다면. 네. 그래서 공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제 분석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이 일각의 분석도 공범이 있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더 쉽게 그렇죠. 잘 띄었을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허 소장님 네. 어쨌든 이 여고생 입장에서는 지난 16일 즉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가겠다고 친구에게 문자를 남길 당시만 해도 설마 산 정상 부분에서 약초를 캐는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우선은 정말 소름 끼치고 이거 어떻게 아이 생각하면 진짜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마음은 어떨까? 특히 여고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빠 친구를 따라갈 정도였다면 이 아이의 생활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짠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우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동방의 이 지국이고요. 이웃사촌 얘기했었고 아빠의 친구는 아버지처럼 모셔라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빠의 친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네.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지금 상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나 치밀하고 네.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정도로 그걸 알고 있을 정도로 이분은 이 아이에 대한 연구도 했었던 것 같아서 네. 더 많은 화가 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이제 이 사건과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소통, 네. 아주 작은 소통까지도 해야 되겠구나.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사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아이의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부분들도 좀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이 용의자가 정말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예요. 네. 지금 김복준 교수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에 제가 조금만 더 부과를 하면 이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라는 걸 SNS로 친구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범죄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뭐 제2의 휴대전화가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특이한 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도 한 통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사체, 그러니까 시체가 딱 발견이 되면 첫 번째 옷가지나 외형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추정을 하죠. 근데 네. 옷도 없었습니다. 아하. 머리카락도 없었어요. 네. 립글로즈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한 달쯤 지나서 발견됐다면 가정을 해보죠. 우리 DNA가 경찰이 다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체가 발견되면 다른 걸 가지고 아 이게 누구의 사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단서를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렸죠. 네.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 학교 앞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 통화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보통 휴대전화를 보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최후에 누굴 만났는지를 찾잖아요. 네.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다 보니 네. 그 범행 당일날 저녁에 이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니까 네. 너무 놀래서 아하. 달아났다가 다음날 네. 새벽에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또 포기도 빠릅니다. 완전 범죄를 네. 꿈꿨던 사람들이. 그래서 아하. 자살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SNS가 없었으면 애초부터 이 피의자는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 오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도 안 했을 거고 차 CCTV도 찾을 일도 없었던 거예요. 네. 나름대로 이 사람이 범죄 구상을 했던 그대로 됐다면 아마 한참 뒤에 저기는 인적이 드물어서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도 8일 만에 찾았어요. 인적이 드물어 가지고 아마 거의 나중에 백골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겨우 신원 파악하고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건 거의 완전 범죄로 갈 거를 그래도 이 여고생이 네. 뭔가 자신의 불안했던 친구한테 SNS를 어떤 네.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안을 네. 있는 겁니다. 아하. 하늘이 촉이 그걸 있었던 것 보냈기 같아요. 때문에 촉이. 네. 이 사건은 그래도 좀 드러난 겁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은 그리고 이거 하나 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저희 취재기자 정치훈 기자한테 알아봤더니 아직까지는 이 강진경찰서에서 이 피의자로 전환하지는 않았고 지금 검토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용의자 이 신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용의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가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 같은 게 여러 가지 포착된 게 그중에 하나가 저수지를 잠깐 갔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CCTV 영상에 포착된 게 집에 오자마자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옷가지로 추정되는 물건을 태운 이제 장면이 그때가 당시에 5시 반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밤 9시 반경에 자신이 평소 이제 자주 가던 저수지에 이제 간 정황까지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화 기록이 확인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저수지도 뭔가 범행 장소일 가능성도 두고 이렇게 물까지 빼내가면서 이제 수사를 벌였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부분이 물론 추정입니다만 예.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단 경찰력을 분산시켰어요. 왜냐하면 저수지에 간 시각이 지난 16일, 실종 당일입니다. 여고생 실종 당일 6월 16일 오후 9시 20분에 동네 당구장에 간다며 집을 나섭니다. 네. 그러다가 인근 저수지에 13분을 머뭅니다. 33분까지 머물어요. 거기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지국 추적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라도 이곳이 범행 장소였기 때문에 다시 범인 입장에서는 장소에 와본 걸까 하고 저수지를 일대 수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여고생이 발견됐을 당시 옷가지가 하나도 없는 알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백골화가 더 빨랐다.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 이 연관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경우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의 어떤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어떤 머리를 식힌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뭐 이 사람 어차피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 혹은 본인이 복잡할 때 그 저수지에 수시로 갔었대요. 네. 산책을 하러 네. 가족들 이야기에 의하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면 이 수사의 방향을 여기저기 따돌리는 네.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걸 수도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여하간 이 사람은요 네. 아예 범행 단계 그 범행을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하고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가 네.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아하. 완벽에 가깝게 이 범행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 그 현장을 피하기 급급합니다. 도주하기 급급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산에다가 그 알몸을 만들었잖아요. 그 알몸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뭘까요? 간단해요. 빨리 훼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체가. 아하, 네.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산에는 산에 이 사체가 유기되면 각종 들짐승들이 많이 그 훼손을 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순식간에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 사람이 노렸다면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경찰도 지금 추정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력의 수사력을 집중되는 걸 분산시켜서 저수지 일대의 수색에 집중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그 사이에 물론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고온에다가. 그렇다면 시신의 부패 상태가 빨랐다. 지금 일각에서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나뭇가지 등으로도 덮인 상태도 아니고 그냥 노출된 상태, 그리고 땅에 묻지도 않은 상태. 그렇다면 시신의 부패가 더 빨리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덮어놨었어도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들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알몸 상태로 유기라면 부패가 빠르다는 측면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원 파악을 어렵게 만들려고 알몸으로 해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신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DNA를 추출해도 지금 일치하는 걸 찾기 힘들잖아요. 실종 신고돼 있는 사람들하고 뭐 매칭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옷가지 없고 네. 유류품 없고 아하. 그것도 휴대전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립글로즈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없는 상황이면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하,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신의 부패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산에 유기했을 때 들짐승 등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보신탕집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신원 파악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을 다 연출해 놓고 머리카락까지 자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옷까지 다 태우고 여고생 네. 거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보면 여고생에 관련된 모든 걸 태우고 바로 세차해서 차 안에서 지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하고 네. 범행을 저질렀던 거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범죄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사가 가팔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50m 정도 아래 떨어진 지점인데 이 지성리 마을 주민들이 연로하다는 점,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산 정상까지 못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제 지점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추측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결국 산이 보면 마을에서요 한 300m 되는 산을 완전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정상에서 반대편으로 50m 지점에 네. 그 사체가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최정상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두 사람이 아하, 여하간.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머리카락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네. 만약에 이 용의자가 머리카락을 실제로 잘랐다고 하면은 그거는 옷을 벗기면서 그 머리카락까지 잘랐다면 완벽하게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네. 그 시도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저런 경우에는 야산의 이런 경우에는 두피째 이렇게 이제 그 부패에 의해서 소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두피째 머리만 따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전히 남는 미스터리한 점, 의문점은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 여고생 그리고 그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의 수사 조각 퍼즐까지 끼워 맞춰서 이 낱낱이 실체를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군입대를 한 그룹 빅뱅의 G-드래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수니까. 그런데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특혜 논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지난 2월 27일에 이제 신병 교육대에 입소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이 자대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뭐 3사단 11포병대대 자대를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권지용 씨가 평소에 그 발목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소 콘서트 할 때도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 훈련 과정에서 이 발목 상태가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대를 배치받은 후에 이제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권지용 씨가 지금 발목 불안정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 군에 복귀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공식 입장을 소속사 측에서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권지용 씨가 지금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 중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퇴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 한 그 보도 매체에서 이 권지용 씨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권지용 씨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입원실에 있는데 지금 일반 병사와 달리 지금 1인실에서 그것도 소령, 중령도 아닌 대령실에서 특혜를 이제 받고 있다. 뭐 TV와 냉장고, 에어컨까지 갖춰진 이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어제 한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통일할까? 권지용으로 통일해요? 지드래곤으로 통일해요? 일단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지용 씨가 하시죠. 본명인데 G드래곤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죠? 권지용 씨 본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G드래곤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또 팬분들도 이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G드래곤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명은 권지용 씨입니다. 그런데 G드래곤이 특혜 의혹이다. 지금 발목 불안정증 이걸로 수술을 민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은 것도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군 양주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국군 양주병원에서 그냥 일반 병실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 특혜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혼자 쓰는 그것도 대령실이라고 불리는 병실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김복준 의원님. 군 병원에 대령실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대령실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계급을 붙여가지고 무슨 실 요즘에는 그거 안 붙이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냥 뭐 장군 식당, 사병 식당, 심지어는 뭐 장교 식당 이렇게 그래, 나누기도 네. 했었는데 네.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 뭐 그거 그 이름 안 붙이더라도 알아서 1인실에는 대령급 정도의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마 하필이면 보니까 이제 그 G드래곤이 수술을 하고 가서 입원하고 있는 그 병실이 아마 대령 정도가 가는 그 병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그 말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네. 뭐 이 그 군 당국 그 병원 당국에서는 또 달리 얘기를 해요. 네. 그 병실이 꼭 그 대령급이라든지 위관급이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동안 그 2017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좀 보면 네. 사병도 2명 있었고 네. 부사관도 1명 거기 입원한 적 있고 아하. 그다음에 중위급도 2명 있고 그러니까 네. 위관급이죠. 네. 그다음에 중령급도 한 3명 있었고 대령도 1명 있었다. 네. 그러면 뭐 분포도를 보면 네. 사병이 2명 정도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뭐 특히 편중된 건 네. 아니에요. 아하. 그래도 네. 일반적으로 사병들은 4인실이나 6인실을 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때 가장 네. 분노하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병인 그 G드래곤이 어떤 이유로 그 병실을 썼느냐 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어제 디스패치 보도를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디스패치는 대령실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국방부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 두 보도와 국방부 입장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어제 디스패치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입장입니다. 일반 병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인실, 6인실, 8인실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G드래곤 씨는 1인실을 썼다. 이거는 특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자 국방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수술 후 안정 및 치료를 위해서 1인실에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장교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본인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생각을 해서 이 권지용 씨, G드래곤 씨를 1인실에 이제 입원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양측의 입장이 지금 상반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패치 보도가 이제 그랬어요. 그 일반 이 대령실이라 불리는 특실에는 일반 사병들이 사용하는 병실과는 달리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이 비치돼 있다. 그런데 일반 병사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 6인실 이런 데는 에어컨도 안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런 입장 내놓고 있어요. 국군 양주병원에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다. 6인실의 경우 에어컨도 냉장고도 화장실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해 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팩트는 팩트니까요. 다만 의료진의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1인실의 유지가 필요한지 등은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가 그렇다 치고 일단 백성 변호사님. 네. 일단 1인실에 있는 건 맞긴 맞네요. 그렇죠. 네. 1인실에 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다가 이제 국방부 국방부와 YG 입장이에요. 입장인 거고 네. 이제 디스패치는 거기는 정말 높은 사람들만 가서 있는 데고 거기 좋은 데니까 이거는 특혜다라는 입장인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이제 저도 뭐 저기 G드래곤을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국군 양주병원에 4인실, 6인실, 8인실에 이 G드래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른 환자들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일반 연예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최고의 연예인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그 입원해 있는 군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에게도 좋을 게 없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병사들은 1인실 거의 안 주는데 네. G드래곤을 1인실 줬으니까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 의료진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러니까 네. G드래곤이 좋아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료진이 판단을 한 거라면 네. 이거를 이 지금 1인실에 있었다는 거지 대령실이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를 굳이 특혜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혹시 허 소장님 네. 일단 1인실에 있는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대령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아주 시쳇말로 번지르르한 그런 특실을 준하는 병실은 1인 병실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 혹시 이 부분이 특혜 논란으로 비춰지는 게 혹시 G드래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혹시 받는 어떤 곱지 않은 시선 역차별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이 저도 부분이?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스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면 아하, 예, 네. 1인실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방부의 얘기가 정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뭐든지 대스타이니까 이건 특혜다. 라는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디스패치라는 이 언론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가 그렇게 좀 예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건, G드래곤 사건을 끌어내는 걸 보면서 왜 갑자기? 라는 얘기가 좀 드러나는 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스타고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되는 하나의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스타 자체를 역차별하게 돼서 앞으로 이 G드래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연예인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정치인이라던가 누군가가 뭐 군대에 가게 됐을 때 또 다른 차별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모두 다 동일해야 되지만 네. 아마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참외밭에서 뭐 신발 갈아 신지 네네. 말라고는 하는데 네. 더 주의해야겠지만 네. G드래곤이 지금까지 평판 관리를 해왔던 걸 보면 네. 분명히 관리를 했을 네.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1인실 특실 논란은 일단 이렇게 국방부 입장 밝혔다고 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휴가가 네. 병가로 인한 것도 지금 특혜를 받고 있다. 네. 여기도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디스패치의 보도로는 이제 자대 배치를 4월 5일 날 받고 그리고 9박 10일짜리 병가를 2번 냈다. 그러니까 5월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 수술할 때 한 번, 그다음에 6월 말에 발목 통증으로 다시 입원할 때 또 이렇게 받았다는 건 이거는 명백한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YG 측에서 하는 얘기로는 군에서 정해진 병가 기간 다 엄수했고 내 개인, 그러니까 G드래곤이 받아야 할 개인 휴가까지 전부 다 반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걸로 수술을 받으면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지난한 재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하, 그러면 네. 아무래도 군에서 훈련에 제대로 참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일단 G드래곤 입장에서는 내 개인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네. 재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특혜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아. 지금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네. 간단해요. 이거는 특혜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 시청자분, 국민 여러분들한테 맡기자고요. 일반 병사라면 G드래곤이 아니고 일반 병사가 이와 같은 다리 수술을 하고 양주 이 덕정병원 제가 압니다. 네. 제가 관할하던 곳이었으니까 네. 거기에 입원했다면 일반 다른 사람이 김명준, 김복준이가 일반 사병으로 가서 네. 했다면 1인실에 넣어줬을까요? 그것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말자고요. 그래요. 일단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중에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G드래곤의 지금 몸 상태가 대체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G드래곤 씨가 이제 입대 전에 월드 투어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어깨 탈골 그리고 발목 통증을 자주 호소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성 질환인데 지금 이제 그 진단을 받은 발목 불안전증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목이 접질리는 거나 이제 삐는 거를
의학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80% 정도 이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 질환이 되면서 특히 또 훈련을 받으면서 인대나 이제 뼈에 좀 무리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뼈 조각이 돌아다니고 인대 근육이 파손돼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더 큰 병원을 추천을 받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뼈 제거 수술 그리고 인대 그리고 재건 수술까지 이제 받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 또 있어요, 허 소장님. 네. 뭐 첫 번째가 1인실, 두 번째가 병가,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시간이요. 일반 면회 시간이 11시부터 5시까지고 그 이외에는 이제 면회가 안 되게 되어 그래요? 있는데 네. 한 병사가 이제 말씀을 하시기로는 5시 이후에 약간 매니저 같은 분이 와서 면회를 하는 걸 봤다라는 아하. 거고 네. 또 YG 공식 입장으로는 가족 친지들 위주였고 또 소속사 관계자는 거기에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YG 공식 입장은 약간 돌려 말해서 곁다리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병사의 주장은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을 5시 이후에도 봤다. 시간에 초점 맞춰서 얘기한 건데 YG의 입장은 면회를 간 사람은 가족 친지 위주지 소속 관계자는 없었다.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시간 딱 부러지게 말 안 하니까 그쵸, 예. 오히려 일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5시 넘어서 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일단 김복준 의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고 네. 얘기 넘어갈게요. 일단 좀 왜 이게 우리 네. 특히 연예인들 관련해서는 특히 연예인 군 문제 관련해서는 해마다 한두 건씩은 이런 논란이나 이런 감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뭐 스티브 유 사건이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 경찰 그 연예인 그 관련돼 가지고 갔던 사람들 뭐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았는데 네. 이럴수록 또 이 국민의 그 사랑을 받는 대스타 같은 경우는요. 다소 오히려 역차별을 받더라도 더 원칙적으로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유리하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뭐 사병도 2명이니까 그 방 이용한 거 분포도에서 따지면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사병은 아마 코골이였던 것 같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아서 네. 4인실이나 한 6인실 정도에 두면 다른 환자들이 잠을 못 잘 그럴 정도였는 것 수 있네요. 같아요. 우리가 코골이방 형태로 이 1인실을 줬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드래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그 어떤 그 신호는 아니에요. 더 사실은 뭐 불이익침을 받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손해볼 정도로 더 엄격하게 소속사도 그렇고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앞으로 끼 많고 국민들이 사랑받는 지드래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네. 그렇게 주변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네. 이런 논란이 나오는 배경에 지금 이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G드래곤에 대해서 관찰 일지가 지금 있다더라.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군 병원 의무실에 이 지드래곤 씨가 좀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실에 근무하는 한 병사가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관찰 일지를 보낸 겁니다. 지드래곤 씨의 뭐 신상 정보, 문신 위치, 생활 습관 이런 거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보낸 건데 지금 블러 처리가 돼서 내용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자 이제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허 소장님, 네. 이 관찰 일지를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고 추정이지만 의무실에 근무하는 한 병사인 걸로 추정하고 그 여자친구한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라고 좀 추정되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SNS에 올리면서 저가 공개됐대요. 그런데 혹시 저렇게 관찰 일지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은 지나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수준의 관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국을 떠나서요, 미국을 보더라도 셀럽들은 약간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우리도 편합니다. 아까 백성우 변호사님도 유명인사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유명 인사들이 함께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많고요. 네. 더 많은 관찰을 하게 되고, 이거 차별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엔 이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모습이 찍힐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고민 끝에 1인실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백성 변호사님. 네.
저 관찰일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혹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어떤 법을 어긴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신상일지의 내용이 공개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단 지드래곤 씨가 이인실에 있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 관찰일지라는 걸 하나만 봐도 네. 군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타니까 좋은 대로 해주라라는 말은 절대 해줘서는 안 되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 지드래곤 씨가 또 받는 여러 인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약간의 격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것도 혹시 방송 보시고 오해하실 뭐 제가 네. 지드래곤 씨의 팬이고 뭐 이런 게 저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좀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 책임자였다면요. 네. 조금 요령 있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일반실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병사들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분명히 불편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불편을 요즘 병사들은 다 소연해요. 의사표시 다 합니다. 요즘 병사들은. 네. 그럼 그 병사들의 어떤 그 의견을 참작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저 특혜 논란이 안 나왔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이 같은 사안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놓고 지드래곤 씨가 억울하게 뭐 오해받고 있다 두둔한 것도 아니고 해당 보도를 한 매체가 조금 지나치게 보도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쟁점별로 저희가 짚어드리고 판단은 앞서 김복준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도록 저희가 고스란히 몫을 남겨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추운 데서 잠이 입 돌아간다 그러는데 추운 데서 잠이 입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 지금 큰일 당할 뻔합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요즘 뭐 대문 밖에 벗어나면 이 추위뿐만 아니라 대문 밖을 벗어나면 CCTV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곳곳에 이제 CCTV가 맞아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그 CCTV의 망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지금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누워 있고요. 그 앞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그 술에 취한 남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허. 마음에 좀 고민이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남성이요 지금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행인이 있었던 거예요. 네. 행인이 있으니까 잠시 현장을 떠나는가 싶더니 네. 행인이 사라지니까 다시 현장으로 와서 이 남성을 살펴봅니다. 이번엔 이제 쪼그려 앉아서 남성의 소지품 그리고 가방들을 지금 이제 훔쳐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정신 차리지 못한 남성의 소지품을 훔쳐서 현장으로 달아나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CCTV가 지금 이 범인을 향해서 계속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동형이에요. 구청 관제센터 그 CCTV 요원이 이 남성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해당 그 관련 그 근처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지금 경찰이 출동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까지는 일단 그 취한 남성을 이제 잠에서 깨우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저는 처음에 예. 너무 바보 같고 순진한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취객을 아유 참 젊은 뭐 아이고 이렇게 또 얼마나 술 드셨나 좀 도와줄까 하고 고심한 줄 알았습니다. 도와주려고. 네. 빨리 훔쳐야 되는데 네, 이른바 저걸 부축백이라고 그래요. 아. 예, 부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훔쳐가는 걸 부축백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여기 형사를 용어로. 저 사람은 바로 저 범행을 실행하려고 그랬더니 지나간 행인이 있어서 아하. 잠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훔쳐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는 통합 관제센터에서 찍은 CCTV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CCTV는 이동형이에요. 네. 이게 돌립니다 이렇게. 아하. 옮겨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범인의 저 동선이 그대로 옮기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즉시 아마 그 112에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네.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범인의 동선을 따라가니까 네. 그럼 100% 검거가 되는 거죠. 네. 저렇게 인사불성으로 저렇게 슬쩍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갈 정도로 모르는 저 남성 대체 얼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이요. 그래서 9만 원, 현금 9만 원 정도와 통장 그리고 스마트폰 한 대까지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은 뭐 9만 원도 9만 원이고 뭐 아깝습니다만 요즘은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데 휴대전화 아마 또 고가의 휴대전화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슬쩍 가져갔는데
정말로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의 어떤 순간적인 관찰력 그리고 촉 네. 그리고 지대한 관심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 요원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에 주치자가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경위님에게 저희 같이 근무하는 경위님에게 알리고 그 순찰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찰 기다리던 중에 이제 어떤 한 남성이 그 주치자에게 다가와가지고 서성이더니만 갑자기 가방을 훔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여기 경위님에게 바로 보고하게 됩니다. 근무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보는 눈이 좀 직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 이제 CCTV 네. 때문에 사실 허 소장님 뭐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많이 침해를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네. 또 저런 장면 보면은 사실 CCTV 덕분에 검거했다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선 그 범인은 CC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를 보거나 이런 시선 처리가 전혀 없고. 저 사람 아래만 보고 다녔네요, 진짜. 지금 아래만 계속 보고 네.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무시는 지금 분은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멋쟁이신 것 같거든요. 크러치라고 해서 남자들이 멋쟁이 들고 다니신 크러치를 이제 바로 옆에다 놓고 있으니까 네. 우리 저분은 그 크러치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가 네. 그 크러치를 들고 가시는 손가방을 그러니까요, 들고 네. 가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일반적으로 저는 그 무서운 거리 걸어갈 때 저런 CCTV가 있다 그러면 네. 되게 시민으로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최근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저 슬쩍 한 사람은 땅만 보고 다녔지만 사실 요즘 행인들이요. 위를 보고 다녀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뭐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별게 다 떨어졌었죠. 네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21일 오후에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23cm 정도는 보도블럭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게 그 높이에서 보도블럭이 떨어진 걸 누군가가 스치기만 해도 이건 거의 사망입니다. 하하. 다행인 건 바로 밑에 이 낙하되는 쪽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보도블럭이 떨어지면서 깨지잖아요. 파편, 네, 근데 근처에 있던 8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이 아하. 보도블럭의 파편 일부가 튀어서 세상에. 찰가상을 입었는데 네. 정말 천만다행인 사건이죠. 그래도 아하, 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23cm 크기의 보도블럭을 누가 던졌는지 아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참 저번에 기억하시지 모르는데 캣맘 사건 때도 네. 9살짜리 아이가 맞아요. 던져서 캣맘에 맞고 사망했던 적이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이 아유, 호기심 때문에 문 고정용 보도블럭을 아이고. 밑에 집어던졌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10살에서 14살까지 촉법소년을 제외한 10살 미만은 형사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모님들이 네. 아이들의 관리를 정말 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복준이 예, 무슨 예. 그 아이를 지금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저 뉴스파이터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네. 백성 변호사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이런 생각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로 그럼 집안에서 대체 좀 뭐 했을까? 교육도 좀 시키고 네. 절대 위에서는 호기심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거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죠. 아니 이거는 뭐 떨어져 가지고 튀면서 그 옆에 있던 아이의 어떤 무릎에 찰과상을 입혔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 등등은 그 뭐 부모의 관리 책임에 의한 민사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아시다시피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하죠. 네. 근데 요즘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 그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있어요. 네네. 거의 나무로 교체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 교육을 특별히 이 항목에 관해서 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요즘에 뭐 식칼이 갑자기 떨어지질 않나, 그랬었죠. 컴퓨터가 내려오질 않나, 네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각 네. 아파트에서 아이들 교육을 그러네요. 좀 맞아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리꾼 반응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해 볼게요. 애들 학원만 돌리지 말고 삶을 가르쳐라 하는 이 꼬집는 내용이 와 닿기도 합니다. 자, 6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